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20회 6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회 5회차에서 풋볼 살롱의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변 결과였던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의 경기 레버쿠젠의 승리를 적중시키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20회 6회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6회차에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설날 당일에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총 3장의 적중픽이 나온 가운데 4.0배, 2.8배, 3.0배라는 정배 주력 조합이 적중이 돼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픽을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배 주력 조합을 필두로 해서 고배당 로또픽까지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조합픽과 분석 코멘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등급인 로열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프로토와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이 된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990원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최종픽뿐만 아니라 따로 패턴 징크스 분석 자료나 이 독식픽, 이변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식 적중을 노리는 서브픽까지 공유를 드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 다양한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알라베스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라베스가 직전 엘체 원정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호셀루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내리 3골이나 내주면서 엘체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는 3승 3무 6패로 원정에서의 1승 2무 8패보다는 확실히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17골로 최소 득점 1위를 달릴 정도로 공격력이 빈약한 것이 알라베스이고, 그래도 발렌시아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 경기에서만큼은 2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무승부가 꽤나 많은 맞대결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8월 달에는 발렌시아 원정을 떠나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주전 미드필더 은디아이 선수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결장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주포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4경기 만에 엘체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엘체전에서 후반 10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이 맨딜리바르라는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알라베스가 팀 색깔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데 이 호셀루 선수가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분 만에 빼버리면서 호셀루 선수가 상당히 이 언짢은 표정을 지은 바 있기 때문에 이 호셀루 선수가 과연 얼마만큼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알라베스로서는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빌바오와의 컵대회 4강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2차전을 치르는 일정인 만큼 상당히 유리한 고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렌시아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3승 3무 5패로 홈에서 4승 6무 2패로 원정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약점이 있고 특히 실점이 10골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지만 그래도 알데레테라는 수비수가 직전 컵대회에서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강화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게데스 선수와 두로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발렌시아이고 최근에 라리가 경기 기준으로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었는데 다만 리그 4경기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시에다드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것이 발렌시아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력이 의외로 좋지 않은 알라베스가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발렌시아의 보르달라스 감독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카디스와의 컵대회 이후에 리그 경기였던 소시에다드전에서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던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빌바오전 이후에 치러지는 리그 경기라는 점에서 알라베스전에서도 의외로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알라베스에게도 기회가 생길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라베스가 직전 엘체전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엘체의 왼쪽 측면 공격에 탈탈 털린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렌시아 역시 호세 가야, 두로 같은 왼쪽 측면 라인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측면 수비의 약점을 또다시 드러낸다면 발렌시아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알라베스가 최근 홈에서만큼은 발렌시아와 무승부를 연이어서 거뒀고 직전 경기 주포 호셀루 선수가 골맛을 보고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 맨딜리바르 감독이 후반에 조기 교체 아웃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호셀루 선수가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면 알라베스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경기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렌시아의 체력 누수 및 로테이션의 가능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을 고려했을 때 알라베스가 홈에서는 성적과 수비력이 상승하고 최근 발렌시아와 끈적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무승부도 가져갈 만한 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뉴캐슬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나쁘지 않은 2승 2무 1패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2승 6무 4패로 확실히 원정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홈에서의 뉴캐슬인데 이 실점이 4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8월달에 0대2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서력이 반드시 필요한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빌라를 상대로 3승 3무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에서 임대로 데려온 이 풀백 메타겟 선수는 아스톤 빌라랑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고 핵심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이 종료 직전에 경미한 종아리 부상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트리피어 선수의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다 무자비 4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의외로 많은 것이 뉴캐슬이고, 영입생 공격수인 크리스 우드 선수가 3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도 번리 시절에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크리스 우드가 4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킬러 면모를 기대를 걸 수 있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 3대1까지 리드를 하고 있다가 3대3 무승부를 허용을 했습니다. 원정에서 4승 0무 7패로 무승부가 없는 빠꾸 없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화끈한 원정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톤 빌라가 주전 중앙 수비수 콘사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격 2선 자원인 부엔디아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빌라 역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입생 공격 자원 쿠티뉴 선수가 3경기 2골 2도움으로 맹활약하고 있고, 미드필더 제이콥 램지 선수 역시 이 리즈전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최근에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빌라가 최전방 공격 자원인 와킨스나 데니잉스 같은 공격수들의 컨디션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뉴캐슬을 상대로 골 결정력에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뉴캐슬의 핵심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트리피어의 합류로 인해서 뉴캐슬이 오픈플레이 상황은 물론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프리킥 한 방이 생겼기 때문에 이 트리피어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뉴캐슬로 이적을 한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과거 번리 시절에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최근 4경기 3골 꾸준히 득점을 하는 등 이번 경기에서 빌라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라 역시 수비수 콘사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빌라의 최전방 공격 자원인 와킨스와 잉스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쿠티뉴, 램지 같은 이 중원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라가 올 시즌 원정에서 무승부가 한 번도 없고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2연무가 없는 만큼 승패가 갈리는 팽팽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빌라의 제라드 감독이 풀백을 상당히 전진시켜서 측면 공격을 가담을 시키기 때문에 뉴캐슬의 측면 자원인 생 막시망 선수의 이 날카로운 개인기와 뉴캐슬의 트리피어 같은 선수들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빌라의 측면 풀백들이 100% 공격 본능을 발휘하기엔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빌라가 리즈에게 홈에서 3골이나 실점한 만큼 빌라 또한 수비적으로 견고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의 트리피어가 복귀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크리스 우드의 빌라 킬러 면모까지 믿어보면서 뉴캐슬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사우스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7승 1무 3패로 원정에서의 4승 2무 4패보다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토트넘인데, 울버햄튼과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우위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울버햄튼과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4승 1무 1패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핵심 중앙 미드필더 스킵 선수의 부상 공백이 조금은 느껴지고 있는 토트넘이고, 수비수 다이어 선수와 탕강가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2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직전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영입이 된 클루셉스키나 벤탄쿠르가 꾸준하게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원정에서 6승 2무 3패로 홈에서의 4승 2무 5패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울버햄튼인데,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짠물 수비 2위로 수비력이 상당히 좋지만 공격력이 뒤에서 3등이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아스날전에 벤치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전 출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무티뉴 선수가 직전 아스날전에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 무티뉴 선수의 출전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짠물 수비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두 경기 무득점,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실점도 한 골씩 꾸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울버햄튼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식상한 표현으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튼이 탄탄한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4경기에서 경기당 한 골씩 꾸준히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은 수비에 균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아스날전에서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으나 수적 우위 속에서도 골 결정력을 살리지 못하면서 고질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히메네즈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것은 울버햄튼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원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울버햄튼의 미드필더 무티뉴 선수가 아스날전에서 결장이 됐는데 이 무티뉴 선수가 들어와야지 네베스 선수와 더불어서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는데 무티뉴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덴동코 선수가 나온다면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울버햄튼의 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전 패배로 기세가 한풀 꺾였는데 울버햄튼을 상대로 선제골을 뽑지 못하면 울버햄튼의 빡빡한 수비 블록을 뚫는데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토트넘이라는 팀이 이 상대팀이 작정하고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하고 있으면 좀처럼 뚫어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적당히 상대가 맞불을 놔줘야 공격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트넘의 공격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울버햄튼 또한 선제 실점 시에는 직전 아스날전처럼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대응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른 시간 선제골만 넣을 수 있다면 구조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울버햄튼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교착 상태로 끝나거나 혹은 이른 시간 토트넘이 선제골을 터뜨린다면 토트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레반테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레반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리실 분들은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테가 최근에 헤타페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원정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수비력까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베티스와의 상대 전적이 홈 경기에서만큼은 베티스에게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 3경기 모두 4골이나 득점을 하면서 확실히 홈 경기에서만큼은 베티스를 상대로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베티스 원정에서는 1대3으로 패배를 당했던 레반테이고 중앙 수비수 무스타피 선수가 장기 부상 중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것이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베티스를 상대로 이 무실점 경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반테의 베테랑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가 헤타페전의 징계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강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것도 레반테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베티스는 직전 라요와의 컵대회 4강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3, 4일 간격으로 4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레반테보다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원체 좋은 골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격수들이 많다 보니까 레반테보다 확실히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미드필더 카날레스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직전 라이오전에서도 카날레스 선수가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후안미나 페키르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발이 조금은 무거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베티스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한 경기이지만 위험 요소 몇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레반테가 최근 홈에서는 베티스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베티스에게 강했던 상대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티스가 3, 4일 간격으로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코파델레이 이후에 치렀던 리그 경기에서 베티스가 4경기 1승 1무 2패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컵대회 이후에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카날레스 선수가 직전 경기 코로나19 여파로 결장을 한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베티스가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레반테가 라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반대로 베티스가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서 사실 베티스가 대량 득점도 가능한 경기라 보여지지만 레반테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수비력이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이 강팀을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면모가 있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 17번 중에서 무승부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레반테 승에 베팅해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레반테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레반테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레스터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레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가 리버풀 원정에서 0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2부 리그 노팅엄 포레스트에게도 1대4로 완패를 당하면서 레스터가 고질적인 수비 불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홈에서 5승 2무 4패로 원정에서의 2승 3무 5패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있었던 무실점 경기 3번이 모두 홈에서 나왔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비수 에반스, 포파나, 카스타뉴, 이 버틀란드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불가피한 레스터이고 에이스 공격수인 제이미 바디 선수 역시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력 역시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이 최다 실점 2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것이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이 꾸역꾸역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와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기 부상 중인 오그본나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 이렇다 할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것이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레스터가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심 공격수인 보엔 선수가 최근에 6경기 6골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벤라마나 안토니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레스터보다 이틀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는 것이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수비가 붕괴된 레스터가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는 크리스탈 팰리스 다음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약한 팀인데 웨스트햄이 기본적으로 세트피스가 강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3연패 중인 레스터인데 웨스트햄의 측면 공격과 역습, 세트피스의 고전을 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역습 득점이 4골이나 있는 웨스트햄인데 레스터가 역습 실점이 3골이나 되는 점도 웨스트햄의 빠른 카운터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최전방 공격수 제이미 바디까지 빠져있는 레스터이기 때문에 수비뿐만 아니라 최전방 공격 무게감까지 한껏 떨어져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이틀 더 휴식을 한 웨스트햄이 레스터에게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레스터가 홈에서 수비력과 성적이 좋아지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 면에서 웨스트햄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레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3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3경기 무득점 빈공에 빠져 있는 것이 소시에다드인데 오야르사발, 이삭, 쇠를로트 같은 핵심 공격수들의 이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평균 실점이 0.5골로 이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이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꾸역승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딱히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 소시에다드가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달에 그라나다 원정을 가서 3대2 승리를 거뒀던 소시에다드이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도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측면 자원인 푸에르타스 선수와 이 주전 골키퍼 막시미아노 선수가 코로나19 양성이 떴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라나다 역시 공격수 몰리나 선수와 수아레즈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라나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힘든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그라나다 쪽에 코로나 결장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라나다의 주전 골키퍼 막시미아누 선수와 측면 자원 푸에르타스 선수가 최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공수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그라나다이고 소시에다드가 홈경기 기준 최소 실점 2등을 달릴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수비력이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소시에다드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최근 3경기째 득점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최근 맞대결 역시 소시에다드가 우위이지만 거의 다 한 골 차로 승부가 갈렸던 끈적 승부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특유의 홈발과 전력 누수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그라나다가 공수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에서 홈에서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이 강건한 소시에다드인데 그라나다가 최근에 전방 압박이 강했던 이 헤타페, 오사수나 같은 팀들을 상대로 이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던 점을 고려를 하면 소시에다드의 전방 압박에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에스파뇰과 FC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이 기본적으로 6승 2무 3패, 홈에서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4무 7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강한데 홈에서는 6승 2무 3패로 다부진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5경기에서 1무 4패, 2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이 분위기가 좋지 못한 에스파뇰인데 그래도 카탈루냐 더비라는 점에서 변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무 5패로 열세인데 지난 11월 달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아쉽게 한 골 차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최상의 전력으로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 더비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포 공격 자원인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직전 빌바오전에서 징계로 결장이 되면서 강제로 휴식을 취했는데 최근 리그 4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었을 정도로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골 감각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원정에서 3승 6무 2패로 홈에서의 7승 2무 2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핵심 오른쪽 풀백 알베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격수 데파이 선수와 안수파티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영입 자원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고 이 페란 토레스 선수같이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자원들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까지 빠르게 정걸 한다면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성공적인 겨울 이적 시장을 보낸 것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왼쪽 측면,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측면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영입생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아틀레티코전에서 측면을 파괴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에스파뇰의 왼쪽 측면 라인이 이 측면 윙어가 푸아도라는 선수이고 왼쪽 풀백이 페드로사라는 선수인데 이 두 선수 모두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력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푸아도의 경우에는 수비 가담이 상당히 떨어지고 페드로사라는 풀백은 이 카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다마 트라오레의 저돌적인 돌파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이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살아난 엘체와 1대2로 패했던 경기에서도 엘체의 모이카, 테테 모렌테 같은 측면 자원들의 크로스에 무너졌던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아다마 트라오레가 버티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트라오레와 더불어서 오른쪽에서 공격력을 더해줄 수 있는 이 다니 알베스가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스파뇰이 기본적으로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과 최근 맞대결에서 경기 내용적으로 에스파뇰이 바르셀로나에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카탈루냐 더비라는 특수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 독식픽으로 무승부 정도는 받쳐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이 리스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사비 감독의 데뷔전 상대가 다름 아닌 에스파뇰전이었는데 당시에도 에스파뇰이 바르셀로나를 상당히 몰아쳤다는 이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6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부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